네, 프로포폴 등의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구속 사유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유아인 씨가 마약류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를 했는데 자세한 구속 사유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로 대피 생활을 해왔던 주민들이 최근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이후 원인 모를 피부발진 증상 등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법원이 어제 유아인 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앞서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바가 있기 때문에 실형이 나온다고 해도 좀 법정 구속은 안 될 거다 뭐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요. 법정 구속이 됐네요. 네, 초범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도 선고가 가능한 양형 기준이어서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으로 실형 1년을 선고했다라는 건 그만큼 재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의존도가 높다라는 평가를 한 것인데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구속하는 게 차라리 구속하지 않으면 오히려 또 다른 범행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범행을 재범할 수 없는 구속 상태에서 이제 뭐 항소심 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니까요. 예. 그런 경위로 이제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재판부도 의존도도 높고 재범 가능성 우려가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앞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에는 도주 우려가 이제 없다고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판단이 달라진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장실질 심사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더 중요시하게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서 연예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재판받다가 어딜 도망가겠느냐 이렇게 이제 구속영장을 2번을 기각을 했었던 것인데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면 초범이고 반성한다고 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게 아니라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간혹 재판 이후에 이제 그 도망가는 사례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것을 언급한 것이지 꼭 유아인 씨가 이제 도망갈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이렇게 법정 구속을 하지 않고 이제 항소심 대법원 확정된 다음에 이제 구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법정형 그리고 선고형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고 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법원은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유아인 씨를 좀 법원에서 괘씸하게 본 거는 이런 허점을 이용했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류 관리법이나 의료법에 보시면 이 문제된 이런 프로포폴이라든가 마약성 수면제 같은 경우가 병원에 가서 그 처방받을 수 있는 구조이죠. 네. 그리고 처방받는 과정에서 또 관리가 그렇게 꼼꼼하거나 하지 않고 또 허술한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이 마약류 관련해서 의료계에서 이렇게 사실상은 처방해주지 않아야 되는데도 나는 의료용 미술 시술을 받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면 사실은 놔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런 점을 이제 악용을 했다라고 본 것인데 그 과정에서 또 의료인이 경고까지 했습니다. 의존도 너무 높다. 이거 수면 마취제 줄여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횟수나 기간이 상당 기간이고 엄청 많기 때문에 재질도 좋지 않다라고 본 것이고요. 즉 본인이 그 의료 목적,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술을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본래 목적은 프로포폴을 막기 위해서 간 것이죠. 예. 근데 의사 입장에선 시술을 하는 환자를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 또 그런 여러 가지 허점을 이용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중대성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손정혜 변호사께서 짚어주셨던 그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그 재판부의 판단 내용.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유아인 씨가 어떤 점에서 의존도가 심각하다고 좀 본 거예요? 일단은 181차례나 프로포폴 등 뭐 마약성 그 수면 마취제 이런 것들을 투약했다라는 것만큼 짧은 기간에 굉장히 횟수가 많은 편이고요. 특히 변론 과정에서 일부는 무죄 주장을 하면서 이거는 의사한테 처방받은 것이고 의료 목적이 일부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예. 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각심이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이 수면장애나 우울장애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서 이렇게 수면제 성분인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했다라고 하지만 이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약류 범죄를 일으키면서 수면장애 문제를 해소하진 않거든요. 예. 그만큼 너무 여러 번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스스로 다른 재활 치료라든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이런 불법적인 부분을 이제 선택했다는 것에 비추어 보건데 경각심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또 이걸 선취해 준다고 하더라도 재범을 할 우려가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유아인 씨 1심 선고에 대한 내용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인천 청라에서 전기차 화재로 대피 생활을 해오던 주민들이 한 달 만에 그리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건 참 다행인 것 같은데 돌아온 주민들이 이 피부 질환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임시시설에서 이제 대피 생활을 했다가 어느 정도 좀 청소도 되고 이제 화재 현장들이 정리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예.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어린아이 눈이 충혈된다거나 이 발진이 나온다거나 두드러기 그리고 원일 모르는 가려움 이런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피부병까지 발생한 이유가 우리가 예. 이제 소위 말하는 공사 현장에서도 분진 때문에 분쟁이 많은데 이 분진으로 인한 질환 아니냐 이런 피해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시간이 흐르고 청소를 하더라도 아주 미세한 분진 같은 경우는 집 내부 속속들이 가구, 뭐 섬유 이런 데 붙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고통스럽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예. 해당 지역이 이제 벽지나 바닥 공사를 새로 했음에도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에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유해가스 농도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특히나 또 주민들 중에는 성장기 어린이들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을 낳는 것 같습니다. 네, 분진은 사실은 흡입함에 의해서 이제 폐 손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피부에 접촉함으로 인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발진이나 두드러기 등의 문제를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화재가 굉장히 심각하게 났고 이 분진이라는 것이 그 도배만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멘트나 여러 가지 이제 공사 재료의 속속들이 침투해서 오랫동안 이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청소 작업도 또 여러 번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집안에는 각종의 물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내부에도 이제 흡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주민들이 단순히 바닥 공사 벽지만으로 또는 뭐 이 집에 있는 뭐 커튼이나 이런 거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세한 것들이 남아서 괴롭히고 예.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상당 부분 또 인과관계에도 있는 주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또 대피를 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당장 보여지는 게 피부 질환인지 이게 또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어떤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걸 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분진의 피해도 결국은 이 화재로 인한 피해이고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 차량 때문인가 여러 가지 이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인데요. 예. 이 또한 건강상의 문제, 정신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학적인 진단과 인과관계를 입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로 이제 일부 주민들이 측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보통 과학적 방법으로 분진의 수인 한도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짧은 어떤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그 분진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것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줘야 된다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실제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그것이 의학적인 어떤 원인으로 기침이나 이런 발진으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벤츠코리아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피해 주민들한테 45억 원 기부한 주 별개로 벤츠 1년 무상 지원 방침도 밝혔는데 일단 주민들 반응은 좀 냉랭한 것 같습니다. 피해 차량들이 이제 87대가 불에 탄 거잖아요. 이건 보상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피해 규모가 잠정적으로 100억 대 이상이 이제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싸움이 앞으로 벌어질 수밖에 예. 없습니다. 이 주민들이 각자 차량에 대해서 들고 있는 보험사를 통해서 이 보험을 받아야 될 것이고 보험사들은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이 벤츠 차량, 배터리 차량의 결함이라고 인정되면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는 수순을 거치면서 배상, 보상 문제가 정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 문제는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배상분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이 주장이 조금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보상이 아니라 배상을 해야 되고 네. 45억도 어떻게 이제 기준을 마련해서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시간적으로 지금 빨리 보상을
받아야 일상을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예. 더 선제적이고 신속한 배상 조치가 나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다음으로 짚어볼 사건은요. 중학교 동창생들이 모여서 벌인 굉장히 좀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이 무려 4천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일망타진했는데 이게 다 동창생들이 모여서 벌인 짓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놀랍습니다. 경기 북부 이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검거를 했고 지금 연루된 사람 42명을 검거했고 12명은 구속을 했다라는 건데 네. 주요 직책, 주범들이 실제로는 중학교 동창생 한 10명이 모여서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인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봤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사실 이렇게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드는 것은 범죄단체 조직으로 볼 여지가 매우 많은데 전국에 12개 사무실을 운영을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지금 뭐 현장에서 현금 2억 2천 정도는 압수됐다고 하는데 범죄 수익을 추적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 사건이 눈에 띄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도박 사이트 역시 최근에 딥페이크 성범죄의 온상이었던 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네. 범죄를 했다는 건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회원 정보를 구매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에 불법으로 팔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사이트의 회원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 많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좀 도박 사이트에 유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다수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샀다라는 것인데 예. 이것 자체도 개인정보법 위반의 불법적인 부분이 성립을 되는 것이고요.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이제 불법적인 어떤 대화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제 이렇게 범죄 행위를 했지만 결국 다 적발되고 예. 유통 경로도 추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런 유사 도박 사이트에 한 번 가입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 주는 게 아니라 또 돈 주고 파는 범죄에 유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기 범죄에도 유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가급적 미성년자 성인 가리지 않고 호기심에라도 도박 사이트에는 개인 정보를 입력해서 가입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르게 말하면 회원 정보를 구매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쉽다는 거고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행들이 텔레그램 내부에서 또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회원 정보 30만 명 분을 구입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특히 2만 6천 명의 이용자를 확보했다라는 이제 수사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나의 개인 정보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범죄 조직들에게 서로 주고받듯이 핑퐁하듯이 이 범죄 조직의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특히 우리가 이제 텔레그램에 요즘에 최근에 딥페이크 문제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 성범죄나 사기 범죄에 악용된다라는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왔는데 일부는 또 선량한 그 개인 정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유통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개인 정보 관리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청소년들 개인 정보도 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청소년들이야말로 호기심에서 혹해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님들의 관리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모집된 회원들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일당은 뭐 말할 거 없겠고요. 이 가입한 회원들은 처벌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불법 도박죄와 관련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도박죄라는 건 일시오락을 넘어서서 사행성을 가진 게임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렇게 그냥 상습적이고 집단적으로 많은 돈을 이 도박 사이트에 이제 잃어버리는 행위 자체는 도박죄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도박죄로 처벌받거나 도박 사이트가 게임 사이트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변명하는 미성년자도 있지만 엄연하게 도박성, 사익성이 분명한 사이트에서 이렇게 불법을 하는 것은 돈도 잃을 뿐만 아니라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